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 지금부터 대치이lum학원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입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한 분 한 분 뵙고 말씀드리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부모님들이 모든 대학에 대한 정보를 다 아실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은 분명 먹으실 겁니다. 자, 그럼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먼저 입시 전형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예를 보시면요. 2018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 대학별 합격자 평균을 등급을 낸 건데 제가 낸 게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원이라는 데가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전형 이름을 보시면요. KU 자기 추천, 네오 르네상스, 지역 균형 선발, 지역 균형 특별 선발도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계약학과가 있고 면접형, 미래 인재, 글로벌 인재랑 미래 인재랑 대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형의 이름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근데 뿌리는 이 학생부 종합이에요. 뿌리는 같은데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파악하기가 힘드시고 입시 설명회를 가시면 갈 때마다 더 어려워집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가고 어떻게 될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제 돈을 주고 비싼 컨설팅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쪽을 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애들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입시 전형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카더라 통신에 기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EBS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새 이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어폰 꽂고 길거리 자주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특히 밤길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라. 얘기하는데도 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어폰 꽂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갑자기 우르르 앞으로 뛰어갑니다. 와 하면서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다 뛰고 있다. 냉철하게 분석해서 이 지역이 뭐 범죄가 거의 없는 지역이고 안전한 지역이고 여기 지진 발생할 지역도 없고 소방차가 지나다니는 거 아닌 거 보니까 불난 것도 아닌 거 같고 이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 내리시나요? 아니죠. 그냥 뛰어갑니다. 왜? 옆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실험에서 당연히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은 그냥 짜고 한 거죠. 그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뛰어가 보세요. 이렇게 한 거고 그 가만히 이어폰 꽂고 있던 학생만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 학생은 그냥 뛰어가는 거죠. 모르고. 그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입시에서도요. 그냥 어디 학원 좋대더라. 또 어디 몇 등급인데 어디 합격했대더라. 이거면 예를 들어서요. 3등급인데 성균관대 합격했대더라. 신문 보니까 5등급이 성균관대 합격한 거. 이 기사도 나옵니다. 그러면 착각하기 시작해요. 우리 애가 성적표 받아왔는데 얘가 5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다. 그럼 얘면 뭐 1등급 더 되니까 성균관대 되겠네.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진짜 딱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된 사실을 갖다가 결정을 내리셔야지 입시에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 대학이 미선정된 건데 이게 저는 더 심각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좀 답답합니다. 이 볼 때마다 물론 이런 부모님도 지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꼭 바꾸세요. 만약에 선정을 안 하셨으면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잖아요. 특히 중학교 학생일수록 더 심합니다. 중2, 중3이면 혹시 대학교 선정하셨나요? 없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건가요? 봉일천고요. 왜? 일단 가까우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정하실 때 대부분 큰 틀을 가지고 계신 게 공부를 전교에서 1등, 2등을 한다. 그 운정고를 보내시고 운정고나 한민고, 또 고향 외고, 그 다음에 전교에서 한 10등, 20등 뭐 이렇게 한다. 또 50등, 60등 한다. 이러면 본고를 보내고 적당히 하면 공부를 너무너무 못한다. 진짜 애들 내신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일산의 어떤 뭐 정보고라든가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데를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맨 먼저 중학교가 됐건 고1이 됐건 대학 목표 대학 물어보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 대학을 선정해야지
그 대학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머니들 여행 가실 때 뭐 가까운 뭐 동남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여행 가실 때 그냥 가시나요? 그냥 3일 동안만 여행 갈 거야. 날짜만 세우시지 않죠. 그 호텔도 잡으시고 호텔 예약할 때도 얼마나 좀 복잡하세요. 그렇죠? 어디가 싸고 어디가 별이 4개고 평점이나 이거 댓글 같은 건 또 어떻게 달려고 이거 하나하나 보시잖아요. 그럼 호텔만 잡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오시나요? 아니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어디서 먹는 것도 지역만 정하지 않으시죠. 특정한 맛집 어디에 가고 메뉴는 뭘로 하고 이거 다 정하시잖아요. 정하시는데 대학은 정말 우리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배운 목적이 일단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를 뽑자면 대학교 잘 보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학교를 안 정해요. 안 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3 때 막판 가잖아요. 고3 때 막판 가서 얘가 이런 대학을 못 갑니다. 얘기하면 그때 갈 수 있는 대학을 아무 데나 가게 돼요. 정말로. 전공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4년 동안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와서 보니까 일단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뭐 10월, 11월 다 되면 수능 끝나고 나서 보면 대학교 정할 때 정신이 없습니다. 딴 애들은 어디 붙었다 얘기 나오면 자기도 이제 급해져요. 어디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내 전공이 됐건 진로가 됐건 상관없이 어디라도 써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듭니다. 그때 가서 아무 데나 쓰게 돼서 아무 대학 가서 이제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께서 막아주셔야지 뭐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정말 우리밖에 없습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잘 부탁드리나? 아니, 그 학원에 3년, 4년 계약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하다가 내신 점수 5점 떨어지면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2등급이 나왔는데 2등급이 잘 나온 거거든요. 뭐 나름 2등급이 나왔는데 내신 점수가 96점에서 4점인가가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학원 옮기신 분도 계세요. 입시에 대해서 모르시고. 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학원 선생님 기대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입시에 대해서는 영어학원에서는 영어만 책임지지 다른 거 다 신경 거의 안 쓰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영어만 나오면 되지. 그렇죠? 영어학원 다니면서 뭐 과학 점수가 떨어졌어요. 저 과학 점수 떨어졌으니까 영어학원 안 다닐래요. 이걸 누가 신경 써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당연히 영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넓은 편이라 제가 15년이 넘게 제 태국어 자원봉사 또 하는 게 있는데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오지랖이 넓어서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 이렇게 관여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제가 좀 피곤하게 삽니다. 어쨌든 목표 대학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정하시면 여행보다도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덜 소중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대학을. 자, 이걸 또 왜 선정해야 되는가 하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요. 학생부 종합대학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이 수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거고 앞으로도 변함은 없을 겁니다. 여기 등급을 좀 보시면 우리 애들 성적표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근데 뭐가 좀 다른 게 있죠. 우리 애들 학생부, 그러니까 생계부라고 하고 학생부라도 하는데 그거를 받으시면 등수 나오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이 나오지 2.52, 1.94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 나와요. 이거는 대학교별로 산정하는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 어떤 과는 또 과학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요. 과학에서 생물이라는 표현이 없죠. 생명과학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또 어떤 대학은 영어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내신 산정 비율이 정말 달라요. 다 달라요. 대학교마다. 다 다른데 우리 애는 3등급, 4등급 이거 갖다가 생계부에 적혀있는 게 절대적인 내신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목표 대학을 꼭 정하셔야 돼요. 왜요? 목표 대학마다 내신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맞춰서 지금 현재 내 자녀가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부에 나와 있는 등급만 가지고는 3등급, 4등급, 2등급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제 부모님께서 입시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입시 전략 부쟁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대학 갔대더라. 이런 거 갖다가 설명하시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주위 부모님한테 이 영상을 안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니 꼭 아시는 분이라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반에서 5등 정도 하는데 얘가 공부 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떠세요? 그러니까 반에서 3등, 4등, 5등, 6등 뭐 이 정도 합니다. 그럼 얘한테 야, 너 이게 뭐냐 이게? 너 게임 끊어. 핸드폰 압수. 이렇게 하실 거예요? 5등 정도는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제가 부모님들한테 다 좀 여쭤보면 그 정도면 뭐 괜찮죠 하고 말씀하세요. 전혀 안 괜찮아요. 만약에 인서울 가시는 게 목표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애는 굳이 인서울 안 가도 된다. 이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저랑 생각하는 목표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가. 예. 인서울의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인 분들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서울 아니면 수도권, 수원대라든가 경기대라든가 최소한 인천대라든가 이런 국립대라도 보낼 게 계획이시면 꼭 들으시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뭐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입시 전략이 이것 때문에 꼭 인서울 가기 위해서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각 대학교에 맞는. 자, 그러니까 수시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에서 5등 하면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데 일단 인서울 학생부 종합 주요 대학 있잖아요. 주요 대학 컷은 당연히 안 됩니다. 5등인데도. 5등이면 3등급이에요. 3등급. 반에서 5등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0명 중에 5등인지 26명 중에 5등인지 15명 중에 5등인지를 이걸 또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태가 학교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법원 위에 있는 학교입니다. 파주시 법원이 아시죠? 그러니까 법원 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여기 지금 고3 있잖아요. 이과가 1등을 해도 2등급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3년 내내 얘가 1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3등급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계속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자동으로 그냥 2등급이에요. 왜? 인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4%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특정 인원수 25명 이하, 24명 이하가 되면 1등을 해도 그냥 자동으로 2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정할 때 특히 탐구 과목 들을 때 그렇거든요. 탐구 과목 들을 때 그 탐구 과목 듣는 학생이 너무 적으면 등급이 안 나와요. 그거를 나중에 탐구 과목이나 사탐이나 과탐 고르실 때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실컷 공부 시켜놨는데 당연히 얘가 전교 1등 하니까 전교 1등을 해요. 전교 1등 하니까 당연히 연고대 가겠지. 최저만 맞추면. 근데 못 가요. 왜? 2등급이니까. 자,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애가 지금 몇 등급이고 또 어느 대학 가는데 지금 그 대학에서는 몇 등급인지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원 횟수가 총 6번이거든요. 6번. 6군데는 다 아니더라도 자기가 목표하는 가고 싶은 대학이라도 꼭 포트폴리오 3군데 정도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어머니들께서 이제 입시에 누구 믿으세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너무 바빠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말로 학교 선생님한테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바카스 한 박스라도 진짜 매일매일 사가면서 이걸 부탁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한번 전화해서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선생님 잘 지내시죠? 저 얘 좀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럼 당연히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께서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너무 바빠서요. 걔는 4등급, 5등급이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걔 볼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아마 선생님들도. 왜 너무 바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것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7번, 8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어요. 정말. 7번, 8번이나 그다음 10번 때문에. 다 선생님들이 다 이제 기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기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관찰해서 정말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전문가는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교사들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티칭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과 가르치는 거를 비교해 보시면 한번 비교해서 유튜브에 제 수업 나온 거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EBS에서 학교 선생님 출신 분들이 또 가르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하고 가르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뭐가 더 알아듣기 쉬운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시던 분들이 그냥 공부 잘하시던 방식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 일방적인 거. 또 이것도 몰라? 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정말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거를 이제 티칭을 갖다가 발전시키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선생님 급여가 오르고 호봉 오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좋은 대학, 고등학교 가는 게 또 아니에요. 좋은 고등학교로 이제 학교를 또 정근 가시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입시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대학 잘 보내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 다 보낼 수 없잖아요. 당연히 보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 우리 새끼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꼭 하나하나씩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이제 여기 얘기하면 입시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직접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가? 잠시만요. 위에 있는 요것들이 이제 수시고요. 네 가지가 수시고요.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에도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적성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는요. 내신만 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저 면접은 거의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있는 데를 가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못 해갖고 그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얼굴만 많이 본다.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여자를 소개시켜 줄 때, 남자를 소개시켜 줄 때, 이성을 소개시켜 줄 때 또 여자 뭘 보니, 남자 뭘 보니 저는 딱 얼굴만 봐요. 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굴만 딱 본다고 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얼굴만 딱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모는 정말 뛰어나야 되죠. 뭐 학교 필요 없어요. 몸무게, 이것도 메모에 들어가네. 그냥 필요 있다고 할게요. 자, 재산, 집안 다 필요 없고 그냥 얼굴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얼마나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연예인급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얼굴도 보고 얼굴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집안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또 직업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러면 당연히 외모는 최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교 내신 반이 아니고요. 정교 내신 1등, 2등, 3등 그런 애들이 쓰는 겁니다. 근데 내신 성적이 만약에 정교 10등, 1등급인데 10등도 이제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10등인데 내신 성적 1등급이에요. 근데 당연히 17등하고 1등하고 누가 밀려요. 내신만 보면 1등한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이긴 한데 좀 진짜 1등, 2등은 아니다. 얘들은 수능 최저 있는 데를 가야 돼요. 최저 있는 데를 가야지 좀 약간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요. 2018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9학년도는 아직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2018학년도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들 저 서강대하고 중앙대하고 어디가 더 높은가요? 일단 경영학과 같이 봤을 때 혹시 중앙대 나오신 분 있으시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서강대가 더 높죠. 일단 뭐 인서울의 서열 같은 거 매기잖아요. 일단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서성한, 중경예시 쭉 내려가잖아요.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중경예시, 중앙대 이렇게 내려가는데 서강대가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애들 내신 성적을 보니까 중앙대 내신이 더 높았어요. 0.2등급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가 지금 표를 저장을 안 했네요. 서강대 내신이 한 1.8인가 그랬고요. 중앙대가 내신이 교과가 평균 1.6인가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대가 더 높은 학교니까요? 아니요.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보니까 내신 높은 애만 다 몰린 거예요. 서강대는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여기서 상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 무시무시하죠. 내신 기본으로 보고요. 비교과 보고요. 비교과 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능 최저 거의 있습니다. 면접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자소서 다 있습니다. 이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자, 논술은요. 수능 최저 거의 있고요. 없는 데도 있지만 논술만 보고 갑니다. 내신도 물론 들어가는 데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갑니다. 논술만 보는데 이 전형을 제가 밀기도 하고 안 밀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형을 추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서울 어느 특정한 서강대나 한양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내신이 4등급, 5등급이에요. 얘는 그럼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논술하고 정시밖에 없습니다.
자, 논술 요거가 그 4등급, 5등급 학생들도 인솔을 갈 수 있는 중요한 한 단계가 되고요. 이제 그 중요한 길이고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술은 다시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뇌피셜입니다. 예, 그냥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제 생각이니까 당연히 어머니들께서 어느 게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세요. 근데 논술 채점할 게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지금 독감 걸렸습니다. 이거 논술 시험지 걷는 때가 6월 달이 아니잖아요. 겨울에 이제 12월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논술 이제 걷잖아요. 그 채점지를 갖다가 채점을 하는데 12월 달 감기 많이 걸리고 미세먼지 많고 막 독감 걸리고 하는 때잖아요. 독감이 걸렸는데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걸 내일까지 봐야 된대요. 이거 다 읽으시겠어요? 안 읽겠죠. 첫 겉장만 봐서 한두 문장 읽어서 뭐야 얘 던지실 수 있죠. 그러니까 논술은 내가 왜 합격했고 탈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 학교의 논술 문제, 기출 문제를 봐서 아, 저 교수님이 지향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저거구나. 저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저거구나. 이거라도 아무리 안에 내용이 좋으면 뭐예요? 초콜릿이 가나 초콜릿 안에 10만 원짜리 초콜릿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할까요? 가나 초콜릿이 얼마죠? 가나 초콜릿 비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 초콜릿 안에 비싼 초콜릿 안 먹어서 모르겠네요. 저 브랜드 비싼 거를 넣어 놓으면 이건 그냥 가나 초콜릿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비싼 초콜릿 포장지는 명품으로 되어 있어요. 막 금박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거 안에 가나 초콜릿 집어넣으면 아, 가나라는 명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학교가 만약에 내가 아는 학교인데 이거 좋은 학교다. 그 학교 애들 건 잘 읽겠죠. 또 정말 지방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학교애가 썼는데 첫 문장이 이상해요. 던져버리는 거죠. 아무도 감시 안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근데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채점하는 분들이 CCTV 아래 이분들이 이걸 채점을 전부 다 기록을 이만큼 쌓여있으면 이만큼 있으면 이걸 다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뭐 믿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논술은 3, 4, 5등급 학생들이 인솔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복불복이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적성은 뭐냐면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인솔을 꼭 가야 돼요. 그리고 수도권이라도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 적성 전형을 하는 많은 대학에 이제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지방대라도 세거든요. 네, 가기가 좀 어려운데 적성을 뭐냐면 내신 성적 반영한 데 거의 안 합니다. 적성고사가 따로 있어요. 적성고사가. 그래서 학교별로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만 주로 봅니다. 또는 국어, 영어만 보는 데도 있고 국어, 수학만 보는 데도 있어요. 자, 각 적성고사가 뭐 가천대, 인천대, 상명대 약간 대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시험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시험의 수준은 대개 고2 모의고사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농어촌인데 간호학과 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농어촌인데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이 3등급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밀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신도 너무 안 된다. 내신 너무 안 되는데 적성고사의 단점 뭐냐면요.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없어요. 적성이 아예. 이건 약간 서울이긴 한데 좀 사이드 있죠. 사이드 쪽 대학 쪽만 있습니다. 무슨 서경대라든가 삼육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예, 이런 데만 있고요. 나는 한양대 죽어도 가야겠다. 지금 학생 중에 예, 그 학생 뭐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내신이 예, 뭐 말도 안 돼요. 뭐 진짜 뭐 7등급 그 학생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 혹시 들으면 이거 오해하지 마라. 내신이 막 7등급, 8등급을 해요. 만약에. 근데 전 한양대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가고 싶어요도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학생들은 그냥 정시를 파야 돼요. 그런 학생들은. 왜? 정시는 내신이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정말 미미합니다. 3%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수능으로 끝나요. 수능으로 끝나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일단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정도 돼야 하냐면요.
잠시만요. 이거 지저분하네요. 예, 요 농어촌 기회균형 전형 있죠? 2019학년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교가 어딘지 보이시죠? 이화여자대학,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인데 3년 전에 제 학생이 금천구에서 이화여대 갔는데 이제 얘도 어떻게 갔는데요? 제 학생은 아닙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국어가 3등급이고요. 수학이 1등급이고요. 영어가 1등급. 그다음 탐구가 2등급, 1등급. 그러니까 잘 나온 거 하면 그냥 합치면 1.5겠죠. 그죠?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시험 보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합치면 계산기 한번 돌려볼까요? 계산기 돌려보겠습니다.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합쳐서 그냥 1.5등급으로 할게요. 1.5 나누기 몇 개 되죠? 4죠. 자, 1.625 이 정도 등급 갖다가 이제 이화여대를 간 거예요. 아셨죠? 정시로 이 정도 간 건데 다른 데를 또 좀 볼게요. 그러니까 정시로 갈 학생들은 이 정도로 나와야 된다. 만약에 그 진짜 명문대를 가고자 하면 이 정도가 돼야 되고요. 외대 간 학생 또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농어촌으로 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외대입니다. 한국 외대. 과도 나와 있고요. 2등급. 국어가 2등급이고요. 당연히 문과겠죠. 1등급. 수학이 1등급이었고요. 나형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영어가 2등급이었고요. 탐구가 3등급입니다. 총 그러면 8인데 나누기 4니까 얘는 2등급이에요. 2등급도 일단 외대 정도는 된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어촌 정보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몇 등급 정도면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정말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오는 것 같다가 이거 잘 기록해 두셔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런 명문대 말고 이제 서울에만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떠냐? 상명대 그냥 예를 들게요. 이거 빼고요. 여기 보이시죠? 성적 현황인데 이게 상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명문대일수록 자기들 성적, 입시 성적에 대한 거를 등급을 기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옆에 학교랑 비교되니까. 예. 근데 이 학교는 국민대라든가 상명대라든가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등급 평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실게요. 정시 등급을 보시면요. 친절하게 등급 나와 있는데 2점대죠. 2점대. 2점대인데 특성화 고교 졸업자. 우리가 농어촌이면 어디랑 가장 좀 비슷해요? 가군, 나군 이런 데 말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농어촌이랑 특성화 고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농어촌이 없었는데 농어촌이 있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요. 수능 등급이요. 다 2점 중반 후반대 이거죠. 그럼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2점 중반대 후반대. 어떤 학교, 요 과는 3.52도 있고 있습니다.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낮아도 합격한다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평균 2.5가 나오고 3이 나오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시면 알 건데 영어 1등급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나오는데 그냥 미끄러져서 2등급 나왔다고 계산할게요. 2등급 나오고 수학 나형도 저희가 2등급 보장하는데 3등급 나왔다고 할게요. 3등급 나오고 탐구가 얘가 2등급이 나왔습니다. 또 국어가 3등급이 나왔어요. 요거 나누기 4 하면 2.5예요. 합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 3, 3 이걸로 해볼게요. 그냥 2, 3, 4, 6 2, 3, 4, 6 한 겁니다. 나누기 4 이건 3.75예요. 이래도 간신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2, 3, 4, 4 이렇게 돼도요. 이게 정시 합격할 수 있는 컷이라고 어느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이 이렇게 복잡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렇게 복잡한 것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이제 배우셔야 된다. 특히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수시에서 정말 대세예요. 그 정시 비중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뭔가, 내신은 뭐고 비교과는 뭐고 학생부에 뭐가 실리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이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죠? 교과 성적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인문계는 당연히 문과고 자연계는 이과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2.52) 건국대 같은 경우고요. 고려대는 당연히 볼 것도 없이 1등급 되죠. 그죠? 1등급 돼. 서울대 볼 것도 없이 1등급 되죠. 1.45, 1.77. 그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볼 것도 없이 1등급 됩니다. 연세대 볼 것도 없죠. 1.41. 그러니까 1등급 대 애들만 당연히 이런 데를 쓰는 겁니다. 1등급 대 애들만. 당연히 카더라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도 간다더라. 연세대. 당연히 가죠. 특목고 애들. 그러니까 운종고 3등급, 4등급이랑 죄송합니다. 우리 봉일촌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등급이랑 같네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 생기부가 정말 학생부가 빵빵한 학생들이 정말 스펙이 많이 쌓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등급은 이제 확인하셨고요. 내신 등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반에서 5등하면 잘하는 걸까요? 공부를 안심해도 될까요? 말씀을 드렸죠. 몇 등급인지 지금 확인되시죠? 반에서 1등까지가 지금 봉일청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학년. 2학년이 총 26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과이과 안 알아지니까 이거랑 미술반이 없는 걸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술반 당연히 이제 생길 겁니다. 2학년 때 나눠집니다. 미술반 나눠지는데 나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264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에서 1등만 1등급이에요. 2등하면 자동으로 2등급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3등하면요. 3등하면 2.9등까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게요. 10반까지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지금 봉일청고등학교가 3학년, 2학년, 1학년 갈수록 이제 인원수가 적어지잖아요. 반은 똑같아요. 왜냐? 선생님들 줄일 수가 없으니까. 반은 똑같은데 10반이 있기 때문에 3등까지는 괜찮은데 2.9등이 무슨 얘기냐면 전교에서 29등까지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3등 했으면 10반이니까 30등이죠. 한 녀석은 30등인데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3등 한 건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반에서 5.98등까지가 이제 3등급이고요. 10.4등까지가 4등급이고 표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상황을 갖다 고려한 겁니다. 고려한 건데 근데 요거를 맹신하시면 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대학 있잖아요. 거기 대학마다 계산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계산 방식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지금 6등급인데 그 대학교 방식으로 해보니까 2등급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합격자 평균 등급 보셨는데 1점대는 돼야지. 1등급 몇 등인지 보셨죠? 전교에서 10등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반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반 등수를 왜 얘기하냐면 전교에서 10등, 20등 얘기하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등수 한 3등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에서 제가 만약에 4등이에요. 4등인데 1, 2, 3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을 제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서 얘가 만약에 새벽 2시에 잔다. 나는 그럼 새벽 2시 1분에 자야 돼요. 얘가 인강을 2개 된다. 난 3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보다 당연히 더한 노력을 해야지 걔를 제낄 거 아니에요. 얘를 제껴야지 내 등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학생부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생부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정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입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시가 20% 정도고 수시가 80% 정도. 80%에서 인솔권 기준 말씀드릴게요. 주요 상위 대학 12개권 12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이 거의 70% 차지해요. 이게 절대적이에요. 뽑는 인원이. 왜 이거냐면 대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내신도 좋고요. 애가 봉사활동이나 어떤 다른 특기활동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학교생활 성실히 했어요. 수능도 잘 봐요. 면접해보니까 얘가 됐어요. 자소서 글도 잘 써왔어요. 이 애랑 내신 성적만 좋은 애랑 얘보다는 얘를 뽑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인지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형이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대학교 입장에서 그렇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학생부 종합이. 그러니까 이거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은 이상. 바뀌면 또 모르겠어요. 그 홍준표 씨처럼 뭐 되게 정시 늘리겠다 완전 진짜 좀 막가파처럼 그냥 불도저식으로 밀어버리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정권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 이제 학생부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들께서 애들한테 학생부 떼오라고 하세요. 떼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이스에 들어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나이스가 뭔지 모르시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학생부를 띌 수 있고요. 학생들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학교를 정말 바빠서 못 가는 분들 계시니까요. 인적사항, 학적사항은 전혀 안 중요합니다. 학적사항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인적사항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중요하냐면 다자녀 전형이나 어떤 학교는 3명부터고요. 어떤 학교는 또 2명부터입니다. 다자녀 전형이나 아니면 농어촌 전형 쓸 때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어촌이 되는 줄 아는데 진짜로 오래 있었습니다. 자기가 농어촌 되는 줄 알고 간호학과 가는 학생인데 얘는 영어가 이미 모의고사가 1등급, 2등급이 나왔고 수학도 3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 2, 수학 3, 나머지도 뭐 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농어촌으로 적성을 가든 그냥 그걸 뭐 정시로 가든 무조건 가는 학생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농어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농어촌 애들이면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농어촌이 이게 좋습니다. 과는 많이 없어요. 뽑는 인원은 적고. 그러니까 과보다는 만약에 내가 가는 과가 그 농어촌이 그과를 뽑는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죠. 농어촌 해당이 되면. 왜 이게 좋냐면 농어촌이 해당이 안 되면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가? 연고대를 간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국민대랑 이 정도 간다고 봤을 때 강남, 분당, 일산 이런 애들과 경쟁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농어촌 애들은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문산, 적성, 우리 좋아하는 광탄,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데 애들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시의 경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인적사항은 그냥 애가 어디 태어났고 집이 어디고 태어난 거 나오나? 네. 집이 어디고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주민번호 나오고요. 학적사항은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였고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학생부 종합에서는 보실 게 없어요. 특히 농어촌 해당이 안 되시면 출결 상황 이제 학교 얼마나 이제 잘 갖고 결석했고 이제 이런 게 나오고요. 성실도가 보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여기를 봅니다. 수상 경력 이제 한 달에 또는 뭐 어떤 학교에서 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일촌 고등학교의 예를 또 들겠습니다. 특성화고 있잖아요. 자일고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막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금수저 전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들은 무슨 논문도 쓰고 별걸 다 합니다. 진짜. 특성화고 애들은 논문에다가 소논문에다가 별별 걸 다 쓰는데 우리 이쪽 봉일촌고 쪽에서 논문 쓴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쓸 일이 없죠. 어떻게 애들 뭐 이해를 해야지 논문을 쓰죠. 자, 대회가 그런 대학, 그런 학교는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나 상 주는 게 막 1000개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봉일촌고 그냥 이쪽 어느 고등학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3월달, 4월달인데요. 4월달에 대회 2개 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 대회, 과학토론 대회. 문과와 상관없죠. 수학, 도서, 감상, 표현 대회. 이것도 문과 상관없죠. 문과를 위한 대회가 없어요. 민주, 시민, 함양, 논술 대회. 이거 문과 해당되죠. 이과는 별로 해당이 없죠. 체육 대회 있네요. 5월달에. 상관없죠. 영어 PPT 대회. 이건 상관이 있습니다. 예, 문과든 이과든. 그 다음에 6월달엔 대회가 없습니다. 대회가 없어요. 7월달에 동아리 발표대. 이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 자기소개서 대회. 이것만 들어갑니다. 자기소개서 대회. 2학기를 보실까요? 수학 골든벨. 이과에 해당되겠죠. 문과는 뭐 있으면 좋은 거고요. 과학 이슈 찬반 논술 대회. 이것도 과학에 초점 맞춰 있죠. 은미체 표현의 날 과제 연구 발표. 이거 해당 안 됩니다. 교내 별 관측 대회. 이게 별관측 대회. 이건 알겠죠? 별을 관측하는 대회인가 본데 이것도 과학 관련된 거죠.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가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서 참가상 같은 거 받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미가 정말 없습니다. 예. 제가 수상 경력,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
정말 수상된 게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부터는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한 학기당 상 한 개만 쓸 수 있습니다. 한 학기당 상을 한 개만 쓰니까 어떤 상을 기록해야 돼요? 뭐 장려상? 참가상? 아니죠. 1등상 기록한 거 요거만 주의해서 보겠죠. 그러니까 대회를 보실 때 지금 어머니들께서 1년에 몇 월 달에 어떤 대회가 있다 이걸 미리 보셔야 돼요. 보셔서 그 대회만 파이겠다. 한 학기에 대회 하나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요. 한 학기에 대회 하나만 들어가니까 난 이거만 몰빵해서 이거만 준비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로에 맞는 대회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진로나 전공이 경영과예요. 또 영문학과예요. 다른 대회 다 필요 없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수학과예요.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별 관식 대회 필요 없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1등상, 2등상 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요소 보실게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처럼 영어 특기자 전형이나 이제 이런 거 가는 사람 해당하는 겁니다. 수상 경력 쓸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달인가요? 신문기사에서 이게 난 적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간호학과를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고 원서를 냈어요. 학교 선생님 통해서 냈는데 합격할 거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이 안 된 겁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왜인지 알아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원서를 안 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임 선생님이 원서 내는 걸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내서 그 학생이 재수를 합니다. 재수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 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좀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 하나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도 외부 수상 같은 건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써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얘를 대학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써 있으면 자동 탈락입니다. 외부에서 나가서 어떤 고양시 대회에서 어떤 상 탄 거 나가면 안 됩니다. 진로 희망상 이거 부모님 희망상, 부모님의 진로, 선생님, 아들의 진로, 유튜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진로 희망상 그렇게 썼는데 부모님 희망상과 학생 희망상 썼는데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부모님 희망상은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희망상, 진로상만 쓰게 되어 있는데 학기 초에 이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학생은 간호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교사였어요. 2학년 때는 경찰이었어요. 3학년 때 간호학과를 썼어요. 진로 희망상 쓸 때. 매년 이걸 씁니다. 이제 학교 가면 물어봅니다. 너 진로 뭐 할래? 물어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근데 어떤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전부 다 간호학과를 쓴답니다. 어떤 학생을 간호학과에서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전자는 당연히 이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물어봅니다. 너 1학년 때 선생님이었다가 성적 안 되고 2학년 때 경찰을 하려다가 성적 안 되니까 간호학과로 바꾼 거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기 전부터 진로를 정해놔야 된다. 대학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입이 아프게. 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 숙제 가끔 못하고 갈 때 저도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가던 세대랑 너무 다르게 애들 동아리 해야 되죠. 동아리. 또 봉사활동도 하기 싫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봉사 시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창의적 체험활동 하는 것도요. 학교에서 동아리가 있는 게 학교에서 만든 동아리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틀이 있는 거죠. 그 동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아무 동아리나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 괴롭히기 동아리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동아리 이름도 아무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3명, 4명 이상이면 그 담당 선생님 아무나 선정할 수 있어요.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해도 돼요. 바깥에서 사들고 가서. 저희 이거 동아리 할 건데 선생님이 봐주시면 안 돼요? 이제 저처럼 생긴 남학생이 가서 애교 떨면 많이 주겠죠. 이거 가서 해야 되는데 창의적 체험 죄송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뭐라고요?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 또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거 그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다 포함한 겁니다. 봉사 활동까지. 자, 이것까지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당연히 이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나중에 영문과에 가래요. 그 어떤 동아리 만들어야 돼요? 영어 단어 빨리 암기하게 동아리.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공과 관련 있는 동아리, 봉사활동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예 생뚱맞은 시간 채우려고 얘가 영문과 하는 게 그 진로인데 진로라고 적었어요. 영어 선생님. 근데 얘가 무슨 학교에서 투표하는 거 동아리
투표하는 봉사활동 이런 거 하는 봉사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멘토링이나 어떤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들 가르치는 동아리에 가서 합니다. 봉사활동을. 당연히 이쪽이 유리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있는 동아리를 가르친다. 또는 자율적으로 애들이 만든 동아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는 애들이 만들어야 돼요. 꼭 3명, 4명 모아서 품앗이 하듯이 야 네가 그 동아리 하면 내가 너 동아리 그거 해줄게. 너도 내 동아리 해주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율 동아리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은 내 진로와 같은 선상에 있는 걸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관한 거 하면 안 돼요. 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자, 이거가 내신입니다. 이게 내신이에요. 이게 내신인데 내신이 뭔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신이란 지필평가 70%고요. 지필평가 뭐냐면 중간 기말고사 보잖아요. 1년에 4번. 이게 지필평가입니다. 이게 70%예요. 수행평가는 틈틈이 이제 수행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발표하는 거, 또 뭐 단어 암기하는 거, 이런 거 수행평가 하는 게 있어요. 자, 쪽지시험 같은 거 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애가 학교 시험에서 그냥 중간 기말 다 전교 1등 했어요. 1등급이죠. 몇 점 만점이에요? 70점 받은 거예요. 전교 1등 하더라도. 근데 얘가 수행평가를 그냥 다 완전 망쳤어요. 개판을 쳤어요, 그냥. 학교 안 가고 뭐하고 해서 개판 치면 얘는 그냥 70점입니다. 그럼 내신 몇 등급이에요? 5등급, 6등급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애들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수행평가 뭐 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체크할 겁니다. 체크하셔서 다음 주 수행평가 어떻게 할 거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서 그 수행평가 무조건 만점 받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요. 독서활동 상황은 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독서 참 별별게 다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도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좋겠죠. 진로하고. 그렇죠? 진로와 관련 있는 독서활동을 해야지 그게 나중에 면접관들이 볼 때 아, 얘는 정말로 봉사활동도 그러고 학교 동아리 활동도 그러고 독서 책 읽은 것도 그러고 진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독서활동 같은 경우 옛날에는요. 어떤 그 독후감 같은 거 짧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독서 제목만 기록하면 되고 저자만 기록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책만 그냥 제목만 그냥 써도 되는 무방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이 면접 보기 전에 면접을 본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막 벼락치기 읽어야죠. 평소에 읽어야지 당연히. 근데 읽지는 않아도 당장 급한 거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 이거 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게 선생님들한테 절대 권력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세부 특기사항 있잖아요. 세부 특기사항. 이거 어머니들 애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야 이거 세부 특기사항 점수 준다? 이거가 무조건 목숨 걸고 찾아야 돼요. 토론대, 발표대 무조건 손 들고 해야 돼요. 저 할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점수를 주는 거고 하는 겁니다. 세부 특기사항에서 이제 요 내신에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얘는 뭐 활발한 성격이다. 당연히 웬만하면 칭찬을 쓰죠. 칭찬 쓰는데 누구나 칭찬 쓰니까 정말 특출나게 칭찬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요 비중이 여기서 가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단어 하나 써야 되니까 애들에 대해서 얘가 뭐에 대해서 뭘 좋아하고 어느 논문을 썼고 어느 책을 읽었고 다 써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귀찮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권한이 학교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밖에. 그러니까 잘 보이셔야 돼요. 바깥에서 하나라도 사서 갖다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자녀한테는 어느 전형이 어울리게든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반에서 3등, 5등이면 인솔대학에 합격할 수 있나요? 이거 복불복입니다. 복불복이기도 하고 대학마다 다르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신 등급 이거 선정하는 거 있죠. 기본으로 애가 지금 몇 등인가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반에서 몇 등이고 몇 등급인가 이거 파악하셔야 되고 그거 기준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지금 얘가 3등급인데 4등급인데 5등급인데 어떻게 되는가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고 할게요. 1, 2등급이면 학생부 교과 얘가 생기부를 보니까 정말 얇아요. 뭐 없어요. 동아리도 한 게 없고 봉사활동도 거의 안 갔습니다. 학생부 교과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학생부 교과인데 만약에 얘가 전교 4등, 5등, 6등, 7등을 넘어갔어요. 1등급인데. 그러면 최저가 있는 학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신이 2등급, 3등급인데
한양대, 연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학생부 종합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이 뭔지 지금까지 다 보셨죠? 10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이죠. 정말 많죠. 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가 가장 깔끔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최저 통과하면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그냥. 아셨죠? 최저가 있는 데는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 폐지했거든요. 전교 1등이면 학생부 교과 무조건 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다 봐야 돼요.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대학교 측면에서 이걸 더 좋아하고 뽑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이게 더 많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라도 좀 하위권의 1등급 애들한테 유리한 전형입니다. 1등급, 2등급은 내신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거 누구나 하는 말인데 내신에 목숨 걸어야 되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 적절하다. 3등급, 4등급은 학생부 종합으로 미뤄야 되는데요. 근데 내신도요. 아까 제가 대학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내신이 20%만 반영되는 대학이 있어요. 여길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거 아시죠? 2학년은 안 들어갑니다. 2학기는.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을 개판 친 애가 있으면 1학년 내신은 20% 들어가는데 2학년 40%, 3학년 40%이 대학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평균해 보니까 4등급이다. 아니요. 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갑자기 얘가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런 대학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 대학도 있고요. 똑같이 1학년 33.3%, 2학년 33.3%, 3학년 33.3%인 대학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뚫으셔야 되고요. 지금 3학년이라도 내신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3학년 1학기만 들어가잖아요. 1학기만 들어가는데 그 비중이 40%인 데가 있다고요. 전체 내신에. 또 33.3%인 데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신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PC방, 핸드폰, 대학까지 생각이 없는 거고 미친 겁니다, 진짜. 예. 또는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을 말씀드렸듯이 1등급 이들은 논술을 안 합니다. 3, 4등급인데 나 연고대 가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죠? 복불복이라고. 자, 5등급, 6등급이냐? 그러면 논술 아니면 적성고사가 있고 아니면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인서울대학이나 굳이 이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연세대 무조건 가겠다, 100%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하면은 지금 내신이 만약에 3,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얘는 뭐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검정고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해 바뀌었어요. 2017년 12월 17일인가요? 검정고시 학생은 수시를 못 봤습니다. 수시를.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학교 3년 다니는 애들이나 학교 때려쳐버리고 검정고시에서 그냥 한 6개월 동안에 검정고시 통과하는 애들, 빡세게 공부해서 2년 동안 검정고시 내신 1등급 만드는 애들, 검정고시 시험지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애들한테 한번 풀려보세요. 애들이 3학년 3, 4등급 학생이면 아마 검정고시 평균 85점 이상대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이거 풀려보시기 바라고. 이걸 했는데 만약에 애가 지금 1학년, 2학년이면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3학년인데 5등급, 6등급이에요. 근데 애가 진짜 연대, 고대 안 가면 죽으려고 그런다.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검정고시. 이거랑 논술. 적성은 연고대가 없으니까요. 아셨죠? 아니면 아예 그냥 N수, 재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일반 대학도 5등급, 6등이면 수능. 제가 수능 빼먹었네요. 수능까지 볼 수 있는 게 정시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보셨죠? 이게 상명대학교 아까 보신 거였는데요. 이 성적이 정시 성적 보시면은 2.25등급 쭉 내려갑니다. 2.25등급 쭉 내려가다가 2.3등급, 2.5등급, 2.42, 2.25 쭉 내려갑니다. 이거 농어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이에요. 농어촌은 아니고 일반 전형 말씀드린 겁니다. 2.5가 어느 정도 성적인가 아까 보셨죠? 3, 4, 4, 3 이렇게 해볼게요. 나누기 4. 죄송합니다. 3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4는 14죠. 나누기 4. 이러면 3.5예요. 이러면 3.5고 밑에 내려보시면 3.5도 특성화고에서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학생들은 이제 정시를 노리라는 얘기예요. 특성화고 전형이나 농어촌이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농어촌이.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평균이 아까 3, 4, 4, 4 한 거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니까 한 과목만 3등급이고 나머지 4등급 개판 친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 15죠? 나누기 4면 3.75.
3.46 같은데 이런 학생들 붙은다는 얘기예요.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건 평균이니까요. 아셨죠? 근데 3.444 갔다가 무슨 인솔을 간다고 하면 이건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 저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 보장합니다. 정말로요. 개판 쳐서 만약에 2등급이 나왔어요. 수학 2등급 보장하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나머지 다 개판 쳐서 4등급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13이죠. 나누기 4하면 3.25죠. 이런 학교면 이런데 이런데 가는 겁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인서울은 갈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연고대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지만.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하셔야 될 게 뭔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럼 정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시 비중이요. 계속 상승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졸업한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들 20%로 알고 계시죠? 근데 주요 대학은 25.76%입니다. 지금 올해 했던 애들이요. 작년이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29.2%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눈에 띄게 늘어난 데가 서강대 같은데 눈에 띄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정시 20%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국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평균 냈을 때. 전국 갖다 얘기하는 거고 서울의 주요 대학 갖다가 봤을 때는 거의 30%에 육박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30% 늘린다. 늘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이제 기회균형 선발이잖아요. 기회균형 학생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의 5,000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 학생 아들한테 정시가 더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면요. 다른 계산 해볼게요. 제가 영어 이제 1등급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미끄러져서 2등급, 수학도 미끄러져서 3등급 저희 학원에서. 다른 과목 얘가 탐구 과목 하나만 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략이 이거예요. 고등학교 갈 때 탐구 하나만 팔아.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하면 이게 안 되겠어요? 보통 사탐, 과탐을 애들이요. 언제 집중적으로 하냐면 2학기 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애들이 공부시키실 때 학원 뭘 먼저 보내세요? 과학학원 보내세요? 아니면 사회학원 보내세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 요거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고3 때 가서 영어, 수학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때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남들이 할 거를 갖다가 3년 동안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나와서 미끄러져서 2등급 나왔다고 계산할게요. 그리고 국어가 4등급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 나누기 4. 이면 2.75예요. 2.75면 인서울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그렇죠? 자, 정시 선발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전단지에 넣은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이 매년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된다고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문이과 통합은 왜 통합된다고 생각하시냐면 이 중에서 어디 통합 글자 보이시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 1학년 때요. 지금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2죠. 이제 2학년이죠. 2학년 애들이 지금 1학년 애들 마찬가지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배웠어요. 통합과학을 배웠고요.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올까요? 수능에는 안 나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그냥 개정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선택, 이제 진로 선택 이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수학교육과를 가요. 그럼 당연히 어려운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이걸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얘가 수학교육과를 가요. 그 탐구 과목 이 중에서 이제 두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얘가 수학교육과 갈 애가 한국지리 들어야 될까요? 물리학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과 문과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 통합이라는 얘기는 뭐냐? 1학년 때 통합으로 배운다. 그래서 그냥 문과이과 통합된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바뀌는 거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 없다. 근데 너무 안 바뀌면 좀 민망하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살짝 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지금 현재 고3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고3이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 그대로 나눠지고 고2까지 그대로 나눠집니다. 이과 문과 나눠진 거에서 이제 수학 가형이나 나형을 봅니다. 이걸 보는데 가형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요. 자, 이과 수학이죠. 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오른쪽에 여기 가시면 특이한 게 있죠. 지금 고2 때부터는 기하, 벡터라는 게 빠집니다. 이과 애들이. 그러니까 범위가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 미적분은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미적분이.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하 벡터가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헬 과목이에요. 헬 과목.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과목에 빠졌어요. 빠져서 이과는 좀 쉬워졌고요. 문과는요. 문과는 조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수원이 추가가 됐는데 문과에서 수원 추가된 거 안에 수투가 추가됐네요. 여기 안에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함수가 들어갔어요. 함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과는 좀 쉬워졌다. 기하 벡터가 빠지기 때문에. 문과는 어려워졌다. 범위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 바뀐 게요. 아셨죠? 나중에 이제 지금 고1 학생부터는 이제 이걸 갖다가 공통으로 수원 수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이제 심화에서 이제 이걸 듣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셋 중에 이걸 다 듣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는 요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는 학교에서 가산점을 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갖다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영어 교육과 갈 거예요. 그럼 탐구에서 물리 들을까요? 지구과학 들을까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 들어야죠. 그래서 문과랑 이과랑 나눠주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가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기 전에 성적표를 일단 가져오라고 하셔서 일단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대판 애들 혼내시겠죠. 이거 보시고 야, 너 이렇게 잘했니?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안 계실 거예요. 너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어떻게 혼내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이 현재 정확하게 내신이 몇 등급인가를 한번 보세요. 계산하기 힘드시죠? 네이버에서요. 대학 어디가 이거 검색하시면 대학 정보 포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 회원가입하셔서요. 성적 분석 이거를 하시면 자기 현재 요거에 맞는 성적 지금 내가 이 대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등급인가 그게 환산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등학교 성적표에 있는 그 내신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내신에 맞춰서 이게 이제 나옵니다.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여기 가서 봐서 이제 그걸 좀 계산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입정보센터 대입상담 이거 있잖아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현직 진로 진학 교사 370명으로 구성된 이분들이 무료로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셔서요. 통화는 좀 어렵긴 합니다. 전화하셔서 저희 애가 지금 3등급이고 요건데 여기 이 전형 갈 수 있냐 그냥 구실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 상담하실 때 항상 뜬구름 잡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애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하시면 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지금 어느 과목이 몇 등급이 어느 과목 몇 등급이니까 이래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대학 어디가입니다. 예,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반드시 희망대학을 지금 자녀와 함께 희망대학과 전공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정하세요. 그 다음에 희망하는 대학 환산 내신으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전교 1등, 2등이 아닌 학생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일수록 여자 볼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외모만 보는 사람은 외모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봐야지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 이게 뭐냐면 수능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을 봐서 최저 몇 등급 받아와라 하는 게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왜 있는지 알겠죠? 최저학력 기준이.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입시에 대한 건 마무리하고요. 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뭐냐면요. 보통 인서울 같은 경우는 연고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나 일반이나 세 과목 합산 6 맞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바로 보실게요. 고려대학교를 볼까요? 대학교를 검색하실 때요. 대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대학교 입학처가 있습니다. 입학처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들어가셔서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요. 전 16학년도 같은 거 갖다 볼게요, 그냥.
지금 고려대 것만 보겠습니다. 다른 대학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던가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쭉 넘기시면 최저학력 기준 나와 있죠. 각 전형별.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종합 일반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합이 7 이겁니다. 4개 영역 합이 7. 무슨 얘기냐면 하나 1 나오면 3 나오면 안 돼요. 그럼 8이잖아요. 그죠? 1 2 3이 나와야 됩니다. 어렵죠? 일반 전형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농어촌 어떤가 볼까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기회 근둥 안에 들어갑니다. 3개 영역 합이, 자연계 같은 경우 3개 영역 합이 6 이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 1이 나왔어요. 그다음 제가 보장하는 수학 2가 나왔어요. 그다음 나머지 3개가요. 3 나오면 그럼 분단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학원 학생 중에 고대 목표인 학생이 있는데 얘를 지금 이거 맞출 겁니다. 제가 보정을 하고요. 예, 이게 나오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농어촌이 훨씬 쉽죠. 이거가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이게 뭐냐면 이걸 왜 만든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제가 빼떨리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운정고랑 우리 학교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어느 학교 전교 1등, 1등급, 진짜 단 1등급이에요? 운정고잖아요.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구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대학교인데 얘가 1등급이에요. 1등이에요. 전교 1등. 요 애인데 얘가 우리 대학 와서 잘할까? 우리 고려대학 와서 잘할까?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능시험 보게 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능시험 봐서 방금 한 것처럼요. 1등급 몇 개 맞아와라. 1등급 하나랑 2등급 하나랑 3등급 하나. 최소 이거는 맞아와라. 너 그러면 합격시켜줄게. 그래서요. 이게 거의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얘기인데요. 최저만 맞추면요. 연대 최저가 없습니다. 올해는요. 이게 매년 또 바뀝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만 맞추면 거의 무조건 합격합니다. 농어촌은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인데 최저를 맞춘다 하면은 거의 무조건 합격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학교에서 내신 준비하라 그러지 학원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학원에서 정시 준비시키나요? 모의고사 준비시켜요? 아니 준비시키는 신용만 할 겁니다. 한번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보시면 어떤 책으로 정시에 대한 책을 얼마나 나간지를 지켜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게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죠? 어차피 2등급 넘어가면은 서울 주요 대학을 못 가요. 수시로는 못 가는데 어머니들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5등이면 가겠지, 3등이면 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얘가 80점대가 됐건 어머니들 어떠세요? 영어 점수 얘가 85점 나왔어요. 안심할까요? 그럼 4등급이에요. 4등급. 85점 정도 나오면 뭐 괜찮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진짜 인서울의 주요 대학 갈 거면 다른 거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시나 그게 없으니까 정시나 논술 같은 걸로요. 아셨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시 하지 마라. 얘는 인서울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1등급, 2등급 요 애들만 밀을 테니까 1등급, 2등급 너 아니지. 너는 그럼 어차피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뭐 지방대 가든가 뭐든가 네가 알아서 해. 이 얘기예요. 그 의미 해석하면. 그래서 꼭 5등급, 6등급인데 지금 내신 막 죽어라 파고 이것만 몰입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신이 몇 등급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니까 그 전략을 꼭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거요. 내신은 3등급, 4등급 때가 됐건 몇 등급이 됐건 목숨 걸고 올려야 됩니다. 놀면 안 돼요. 진짜 시험 끝났다고 놀고 어디 수학여행 간다고 놀고 가족이랑 여행 간다고 놀고 이런 학생들은 인서울대학 못 갑니다. 가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길 걸어갈 때 책 보고 이런 애들이 뭐가 돼요? 그 노력의 보상을 받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진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거 희생이라도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학생들은 저희 학원에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좀 빡세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학원 그만둔 애들 중에서 막 힘들다고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 애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숙제가 어느 숙제를 갖다가 못한다고 막 죽는다고 하냐. 자, 숙제하는 게 먼저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중등부 2반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중2 애들. 천일문이라고요. 이제 중학교에서 중요한 구문을 모아놓은 문법적인 거를 이제 문장으로 녹아놓은 문장을 갖다가 이제 암기를 하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설명을 먼저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신 게 요거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세상 목록에 천일문이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좀 들으면 돼요. 되는데 제가 사기를 설명을 이렇게 제가 합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제공하다, 복무하다. 그러니까 짱 박아주다 뭐 이거 하는 거야. 나가기 전 observe 이거 뭐 단어 설명이고요. 보일 때는 목적어 있지. 나는 껐다. 뭐를 목적어 위치가 여기 턴이랑 오브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냐고 좀 물어보는 게 계신데 제가 추리를 많이 타고 저 천막이 아니고 텐트입니다. 예. 턴드 오프 더 TV. 자, 어쨌든 이 설명을 자기한테 진도에 맞는 걸 갖다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외우는 건데 외우는데 제가 애들한테 이걸 외우라고 하는 숙제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통한 암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단어 설명할 때 이걸 이제 부모님들한테 영상을 올릴 건데 이것도요. 우리 메모리가 그냥 뇌 메모리가 있고 기존 메모리가 있죠. 브레인 메모리가 있고요. 머슬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탄 지가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자전거 타러 가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 있다에 한 10만 원 걸겠습니다. 탈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들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버님들도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면 당신 저 자전거 탈 수 있어?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탈 수 있으실 겁니다. 탄 지 한 30년 됐어도. 잠깐 좀 헤매시다가도 금방 하실 겁니다. 왜? 몸이 기억한 거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라고 해서 근육에 저장된 건 몸이 기억해서 체화가 된다 그러죠.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처음 할 때는 그냥 일단 암기시킵니다. 그 두 번째 할 때부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는 걸 시작하는데 처음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시키냐면요. 가장 좋은 거는 영어 읽고 띠 읽고 영어 읽고 띠 읽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불편한 친구들은 일단 이거 암기 통과라도 일단 먼저 해라 하는 친구들은 이거 10번씩 하루에 10번씩 3일만 읽어봐라. 이걸 안 해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보는 게 한 번 왔을 때 시험 보는 게 이제 20개거든요. 20개 읽는데 몇 초가 걸리냐? 1분이 걸려요. 이거 애들이랑 한번 재봤거든요. 1분이 걸리는데 10번 읽으면 몇 분 걸려요? 10분이 걸리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얘기 안 해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넘어가는 게 나중에 이해될 거다. 그냥 읽어라 얘기를 해요. 이거 따라서 읽어라. 안 읽어요. 10분 동안 읽는 건데. 조금 읽다가 입이 아프죠? 목이 마르죠? 저처럼 계속 말하니까 좀 목이 아프네요. 이러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말다가 엄마 확인 안 하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는 말씀이 애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나중에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힘들다고 하면 애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런 애들은 대학 그렇죠. 자, 아까 보셔서 알 거예요. 중학교 애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 비중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중학교 애들은 이제 뭐 준비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는요. 영어 수학 열심히 빡세게 하면 안 돼요. 요거 해야 돼요. 진로 희망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요거 해야 됩니다. 아셨죠? 봉사활동. 자기 진로에 맞는 봉사활동 해야 되고 자기 진로에 맞는 동아리 개설해서 애들이랑 으쌰으쌰해서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이 스펙을 못 쌓아요. 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어떤 대회가 몇 월 달에 있는데 나 그 학교에서 그 상 내가 무조건 1등 타겠다. 대부분요. 영어 말하기 대회를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영어 말하기 대회가요. 봉유천고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이거 예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한테는 다른 학원한테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고 저는 이거를 써주는 게 좋다 나쁘다 당연히 안 써주는 게 좋죠. 첨삭해주는 게 좋죠. 근데 애들이 첨삭해준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면 상을 못 받을 거 뻔히 아니까 개판식 거 뻔히 아니까 애들이 영어로 글을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애들 글 쓴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요. 어머니들 보이시죠?
애들이 이 정도 되는 영어를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써준 겁니다. 애들이 한글로 써서 주면 제가 이거 영어로 이게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면 너 그냥 외우기만 해라. 근데 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요. 일주일 전에 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3일 전에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와서 전 당연히 안 주면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한다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와갖고 저 3일 뒤에 이제 대회인데 이거 좀 써주세요. 그때 줍니다. 그럼 저도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이거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수업 제껴두고 알았어 바로 써줄게.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쓰고 나서 저도 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다음날까지 써주는데 이제 다음날까지 써주면 이제 이틀이 남은 거예요. 이틀 동안에 이거 애들이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다가 여기까지 읽다가 전 선생님 저 최선 다했어요. 최선 다하게 뭘 최선 다해? 저의 노력의 재능의 낭비죠. 완전히. 이런 건 하나 많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려면 저 학교에서 주제를 대강 뭘 하는데 저 주제에 대한 걸 갖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빡세게 외우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1등상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즉흥적으로 자기가 글 써서 하는 애들이랑 제가 써준 거 이거 하는 애들이랑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애들이 어떻게 저보다 영어를 더 잘 쓰겠어요? 잘 쓰면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부모님들은 애들이 어렵다고 지금 포기한다. 포기하면 인서울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알고 포기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죠? 요 정도 어려운 거 어렵지도 않죠?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 내가 정확하게 애들한테 뭐가 어려워요, 힘들어 물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거냐? 아니면 숙제가 많아서 힘든 거냐? 아니면 숙제가 좀 귀찮아서 힘든 거냐? 이것이 할 시간에 게임 못하는 게 억울해서 그런 거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어머니들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죠? 그냥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줄 알고 오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애가 어렵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아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런 것도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얘는 좀 못하니까요. 숙제 조금씩 천천히 내주세요. 인서울 안 보내실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요.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아까 등수 얘기했죠. 반에서 등수. 1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2.9등까지가 2등급이고요. 3등급부터 4등부터 이제 4등급입니다. 반에서 3등급이 돼요. 반에서 되는데 내가 4등인데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럼 1등, 2등을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놀아요? 나는 놀면 안 되죠. 걔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갑니다. 그렇죠? 걔들 공부할 때 게임해요. 이런 애들이 무슨 대학을 가고 뭔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갈 길을 만약에 찾으면 이거를 애들이 울고 뭐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받아주시면 어머니께서 숙제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냉철하게 보셔서 애들이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다. 이건데 안 하면 얘는 대학에 못 갑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가 만약에 부산이에요. 목적지가 부산인데 얘 주머니에 동전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얘가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 부산까지 수능시간이나 입시기한 정해져 있잖아요. 얘가 지금 중3이면 앞으로 3년밖에 없습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너 3일 내에 부산까지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걸어가지 않고 쉬었다 가요. 뭐 밤이 됐으니까 내일 좀 잤다 가지. 이거랑 똑같아요. 얘가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못 가요. 못 가는 거 저는 뻔히 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각오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학원 다니면 안 되고요. 저희 학원에 더더욱이나 저구나 오면 안 됩니다. 공부를 진짜 해서 인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상위권에서 전교에서 봉일청고에서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입시 봉일청고 입시 설명회 가실 때 연세대학교 학교 이름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안 보겠죠. 뭐. 네.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들으실 때 제가 2년 전에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연세대 20명 그 정도, 고려대도 10몇 명 이렇게 돼 있고 막 다른 학교도 막 수두룩합니다. 꽉 차 있어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플래카드 같은 거 붙이죠. 무슨 고려대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캠퍼스인지 서울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옆에 고등학교가 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제가 장난친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3년 전에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고3 학생 한 명이 제 제자가 그 학생부 학교 신문 있잖아요. 학교 신문을 만드는 부장이었어요. 학교 신문에 주로 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에 합격한 주요 대학 명문대 합격한 애들 인터뷰를 따서 이제 거기다 실습니다. 학교 자랑해야 되니까.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거 심어줘야 되니까.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생한테 어디 합격하는 그 리스트를 받는데요. 그 신문부 부장이 받아서 얘 가서 인터뷰 따서 이제 어떻게 적어라. 이렇게. 연세대 20명 골자치고 10명 간 게 맞니?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가요? 전교생이 260 몇 명인데 그중에 10%, 15%가 명문대 스카이를 간다? 이러면 운 좋은 거죠. 못 갑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산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적성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산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요. 1명, 2명 정도만 연고대 가요. 스카이 가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정도만 인서울 가는, 이것도 많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진짜 사이드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인서울을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많은 거를 걸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되는 학생은 공부가 뭐고 뭐 유튜브를 하건 뭐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애들은 절대 지금 포기하게 하시면 고등학교 가서 학생부 종합 준비 못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저희 학원에도 지금 그 애들 태반이거든요. 고2인데 중이과하고 저희 학원 수준별로 하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2인데 학교 교과서 한번 펴보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신이 4등급 이하죠. 4등급 이하면 지금 걔 교과서 못 읽어요. 한번 영어로 읽고 해석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해석 못합니다. 못하는 것 같다 계속 봐봤자 까만 건 글씨요, 뭐 그냥 영어요, 하얀 건 종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안 들어가요. 아프리카말 계속 읽어주면 뭐예요? 이게 입력이 안 돼야 돼. 자, 그래서 수준별로 해야 되는데, 예, 수준별로 하는데 옆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2가 태반이 지금 중위권 애들 태반입니다, 진짜로. 예, 그런 애들은 좀 힘들죠. 예, 좀 많은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답이 있는가? 정시로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내신이 5등급, 6등급이다. 이거 한 친구들은 정시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명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거 이 대학만 비단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삼육대나 좀 약간 낮은 대학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런 대학은 거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2018학년도고요. 정시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3등급 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평균 여기 이쪽에. 안 보이시죠? 쭉 내려서 특성화고 여기는 3등급 때 많죠. 이유가 뭐라고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니까요. 농어촌이 이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수능이 정시로 봤을 때 계산 다시 합니다.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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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3344 나누기 4하면 3.25예요. 그러면 갑니다. 아시죠?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 기막에 정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시 뽑는 비중이 아까 보셨죠? 주요 대학 정시 비중이 현재는 25.7%, 내년에 29.2%로 바뀌고요. 또 내후년에 더 바뀔 거로 더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 기회균등 전형 농어촌 학생들 비중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뇌피셜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응을 하는가? 수능 1등급, 2등급 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걸 제가 바탕화면에 안 놓았는데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능 1등급 보증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 네, 이런 거를 시행을 합니다. 이거 다 나눠 드릴 겁니다. 도장 찍어서 수능 1등급 못 맞으면 제가 학원비 수강료 이거 돌려준다. 전단지에 써있죠. 이걸 갖다가 진짜 시행을 합니다. 시행할 테니까 당연히 예외가 있죠. 그 수능 1등급 내가 책임지는 거. 얘가 왔는데 숙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요. 그럼 얘를 당연히 제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몇 개만 얘기하면 보증 제외가 되는 거예요. 숙제 아예 안 해오는 거 이게 10% 넘으면 제가 책임 못 지겠다는 얘기고 숙제를 부분적으로 하거나 좀 늦게 제출한 경우 20%가 넘으면 19%까지만 넘지 않으면 제가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등급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장 찍어서 진짜 보증을 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께서 만약에 이 영상 캡처하시거나 녹음하면 나중에 이거 보증한다고 했잖아요. 책임지세요. 책임 제가 진짜 져야 됩니다. 책임 진짜 지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영어 1등급, 1, 2등급이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는 1등급이고요. 수학은 이제 2등급.
가형이 있기 때문에 2등급 말씀드린 거예요. 좀 어려운 수학. 예, 이거는 그러니까 옆에 고등학교에서요. 가형 어려운 수학 1등급 나온 애는 전교에서 1명이나 2명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선을 거서 2등급 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특징들 때문에 수능 1등급 보증한다고 이걸 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딱 맞는 레벨의 커리큘럼과 강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니들께서 얘를 이제 학원에 보내시잖아요. 그냥 기존의 학원에 보내시잖아요. 오프라인 학원에. 저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동영상으로 듣고 수업을 여기서 들어서 이제 오는 학원입니다. 아셨죠? 수업이 이제 세분화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들은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레벨의 강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랑 이제 상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기존 학원에 가요. 그럼 얘가 거기서 수준에 맞는 애들끼리 같이 붙어서 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5명이 있습니다.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금천에 있는 큰 학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진짜 한 반에 20명 넘게 있는 애도 있어요. 20명이 넘으면 한 반에요. 아무리 레벨별로 나눴다고 하지만 20명도 나눠지겠죠. 애들 암기하는 속도, 수학 문제 푸는 속도, 이해력 다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학원 선생님 입장이에요. 커리큘럼들이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1등하고 20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할까요? 누구한테 중심을 두고 누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등이겠죠. 10번째 애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등 하는 여성한테 기준을 맞춰서 하면 20명, 20등, 19등, 18등이 죽는 거죠. 저걸 어떻게 따라가? 좀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20명한테 20등한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하는 얘기예요. 학원에 그냥 와서 숙제 검사만 할 테니까 너 그냥 가. 놀다가 가. 이런 얘기입니다. 10등도 마찬가지고 15등도 마찬가지고요. 5명이라고 이 일이 안 벌어질까요? 자,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내 학생의 딱 레벨에 맞는 그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외가 아니면.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원인데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학원인데 1대1로 수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건 뻥이에요. 1대1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대1로 얘를 1시간 했어요. 우리 자녀가 한 반에 학생이 10명 있습니다. 수업 시간 만약에 10분만 하실 거예요? 아니죠. 1시간은 최소한 이상을 해야 되죠. 1대1로 한 명만 계속 하더라도 하루에 10시간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은 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5시 반이에요. 하루에 4명밖에 못 해요. 최대. 10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4명도 못 해요. 그죠?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내용만 하네요. 내용만 할 수 있습니다. 4명만.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할 거예요? 아니죠. 일주일에 3일, 4일 아니면 이틀 원하시죠.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 한다고 하면 월화 수목만 일한다고 하시면요. 이 학원은 8명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명당 200만 원 이 정도는 받아야지 여기가 수익이 창출이 되고 하는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이게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수업한다는 건 다 뻥입니다. 1대1로 수업한다는 얘기는 1시간 동안 1대1로 수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딱 맞는 커리큘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벨이. 왜? 중간 애들한테 맞춰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시험 기간 같은 때 진짜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또 2주 뒤에가 시험입니다. 얘가 들어왔으면 얘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 초점 맞출까요? 아니죠. 기존 애들한테 그냥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 올 때 처음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중간까지 나가는 데가 중간에 들어오면 크게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같이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때 시작하더라도 이게 나뉘잖아요. 레벨이. 나뉘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진짜 미치는 겁니다. 걔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걔가 묻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저희 학원의 수업은 학생한테 딱 맞는 레벨의 커리큘럼을 짜고요. 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이요. 이거 네이버에서 저희 학원 검색하시면 그 네이버 모두라고 해서 이제 저희 학원 그 모두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커리큘럼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학원비랑 각 커리큘럼당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 커리큘럼 자기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중3이 고2인데 요거 하는 친구도 있어요. 고2인데.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왔다고 해서 중간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딱 처음부터 나가는 겁니다. 자기 스케줄에 맞게. 1대1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수학 같은 경우도 커리큘럼
고2인데 만약에 얘가 중1 게 안 돼 있다. 그럼 요거부터 합니다. 단 3, 4개월 동안 하는 게 빨리 해버리죠. 2주 동안에. 이거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얘는 뭐 방법이 없죠. 고2인데 지금 중1 거부를 하는데 힘들다고 뭐해서 하면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동안의 숙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머니께서 애들 학원에서 이제 수업할 때 어떤 걸 좀 예상하세요? 얘는 정말 눈 초롱초롱한 상태에서 하나도 안 줄고 정말 집중한 상태에서 선생님 말씀만 정확하게 들을 것이다. 이건 환상이죠. 얘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한번 이걸 찍어서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서 수업하는 걸. 아마 놀라실 겁니다. 얘가 자든가 집중하지 않든가 딴짓하든가 집중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집중한 거 갖다가 뭐가 가장 좋아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렇죠? 그래서 5일 동안에 저는 왜 숙제를 7일 동안 안 주고 5일 동안 주냐. 5일 동안 숙제하고 나머지 주말은 복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진도만 나가면 안 돼요. 자기가 공부한 걸 갖다가 소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갖다가 꼭 복습해서 소화하는 숙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 5일 동안에 숙제한 걸 갖다가 그대로 했는지 1대1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 어떻게 하냐? 단어, 서술형 구문 해석 시험, 틀린 문제 학생이 직접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좀 보시면요. 샘플을 좀 보실게요. 자, 이런 시험 갖다가요. 빨강 부분만 직독짓기 한 다음에요. 그냥 문장의 요지나 내용을 쓰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 내용을 그냥 이 문장 해석은 대강 뭐야 이걸 남겨놓은 게 아니라 여기 부분 따로 해석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애들이 해석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모릅니다. 이 구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투부정사 왼쪽에 for가 나왔을 때 이걸 뭐라 그러니? 그 다음에 no로 시작하는 문장 갖다가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이중 부정 중에서 무슨 부정이라 그러니? 이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 투 다음에 형사 부사가 나오고 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고 이거 뭐라 그러니? 투투용법이요. 해서 어떻게 하니?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두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걸 보는 건데 단순하게 뜻 쓰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험도 이렇게 보는데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이걸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요지가 뭔지 이걸 파악하는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구문 수업을 하는 학생이 있고요. 문제 푸는 이제 수업을 하는 학생이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문제 하나 예를 들면 틀린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또 올려요. 이걸 들어와서 이제 애들이 필기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오는데 이거 갖다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주제문 찾아서 형평 칠해라. 애들 칠하는 겁니다. 잘못된 데 칠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자, 정답에 있는 키워드 대신에 쓰인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서 동그라미에서 써라. 정답이 일단 2번이거든요. 2번에서 reality 대신에 바꿔 쓴 표현을 갖다가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찾아요? 그럼 다시 와 하는 겁니다. 재시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3, 4, 5번에 삭제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나중에 리딩 스킬 이제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문제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시면 한번 좀 재밌을 겁니다. 저희 이런 식 많이 했잖아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좀 익숙하세요?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고 글을 읽으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막 귀에 착착 붙으시죠. 애들이 이게 세뇌가 됐어요. 위에서부터 그냥 계속 생각 없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제가 주제를 정해준 게 빨간색 있죠. black out, 가려버린다. 네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가려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을 가린다. 마스크를 씌운다.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실을 가리는 거니까 나쁜 거잖아요. 3, 4, 5번이 답이 아닌 근거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3, 4, 5번을 삭제되는 이유, 이거를 자기가 구두 또는 여기에 써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통과 안 되면 재시험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머니 되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외 선생님이 잘한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애가 숙제를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숙제를 했고 숙제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 가르치고 뭐합니까? 제가 아까 정시의 비율 얼마로 늘어난다고 했어요? 잊어버리셨죠? 제가 잘 설명했는데 잊어버리시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집중하고 있어도 이거 잊어버립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지 단어 학생이 설명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야지 일주일 동안 내용을 자기가 소화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짜 아차 싶으신 분들 우리 애들 어디 보내야 되는데 지금 3등급인지 4등급인지 몰랐다. 심지어 몇 등인지도 몰랐다. 이런 분들은 아차 싶어서 지금까지 듣고 계시잖아요. 벌써 1시간 반이 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설명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시고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셔서 들은 걸 갖다가 애가 필기 정확하게 하고 또 제가 인터넷 수업하는 거 어떻게 예습하고 어떻게 복습하는지 이것까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동영상 올릴 겁니다. 저 학원 애들한테 이미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이거까지 올릴 거니까 올린 거 갖다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통과를 안 했잖아요. 이따가 다시 와. 5분 뒤에 다시 와. 이게 아닙니다. 그냥 1시간 뒤에 다시 와나 내일 다시 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학원을 등록할 때 애들이랑 상의해야 되고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애들이 핑계 대는 게 있습니다. 이따 가족이랑 외식해요. 안 돼. 필요 없어. 가족이랑 외식할 거면 그냥 우리 학원에 오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친구랑 어디 약속해서 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오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통과할 때가 되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못 와야 돼. 그럼 통과하면 되잖아. 통과만 하면 됩니다. 통과 기준 커트라인도 그냥 80점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애들이 해야 되는 건 해야지 저희 학원에서 받습니다. 자, 학생부 매월 관리하는데 저희가 학생부 애들 쓴 거 갖다 거의 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학생부를 계속 이제 가져오게 해서요. 학생부 저희가 한 부 보관할 거고 복사해서 어머니들 한 부 보관하실 겁니다. 보관하셔서 매월마다 봉사활동 뭘 해야 되고 얘가 특기활동 뭘 해야 되고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다 체크해서 체크할 부분 같은 거 매월 성적표 발송할 때 이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체크해서 학생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머니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과목도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영어 수학 학원이기 때문에 영어 수학만 나와도 되는가? 아까 정시에 보셨죠? 영어 수학만 1, 2등급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 학생부 종합이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자, 저희 학원에서 다른 인강 계획표를 인강으로 다른 걸 애들이 듣게 합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세부적인 인강 계획표를 짜게 합니다. 애들이 짠 거예요. 이거 제가 짠 거 아닙니다. 네 스케줄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애들이 짜게 하는데 애들이 이걸 들은 다음에 다 지우는 거예요. 들은 거는. 지운 다음에 저한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할 때 이거 확인을 같이 할 겁니다. 아셨죠? 책 검사 같이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이 인강 듣는 게 오히려 우리 종합학원이 있잖아요. 이쪽에. 제가 그쪽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이나 국어 선생님들 당연히 연봉이나 급여가 높을까요? 아니면 과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사회 이제 선생님 급여가 높을까요? 당연하죠. 예. 어떤 학원에서는 시험 기간 때만 반짝 그때 특별하게 수업하는 특별반을 운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를 채용할까요? 거의 대학생을 합니다. 아는 대학생. 대학생이나 그쪽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을 그냥 이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문과니까 그냥 사회 너 한번 가르쳐봐. 너 한번 해봤지? 한번 하는 거예요. 전문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저 대표적인 거냐면요. 이것도 그냥 팁을 좀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알바몬 같은 데 쳐보셔가고요. 구인 광고 있잖아요. 구인 광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학원 강사 구하는 거. 시급들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죠? 8,000원, 9,000원이라고 하면 최저 시급보다 2,000원 더 줘서 뭐 최저 일단 시간당 10,000원, 15,000원 주는 데 많이 있습니다. 매일 나오세요? 아니죠. 일주일에 3번, 4번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에 2번 보통 나오시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탐구나 이제 이쪽 가르치는 분들은. 정말 최저 시급 받다가 일을 해요. 과외비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왜 과외비보다 낮은 학원에서 그 알바를 할까요? 왠지는 어머니들께서 유출을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종합학원에서 일산 쪽까지는 괜찮아요. 일산에서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물리만 가르치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과니까 물리는 수능에서 몇 점 맞을지 몰라요. 이분이 그냥 가르치는 걸 들으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책 읽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답지에 다 이거 있거든요. 교사형을 따라 보고 그냥 교사형을 보면 일단 그건 안 된 거예요. 교사형을 보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듣느니 인강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부나 매우 다른 과목까지 제가 관리를 하고요. 내신 문제는 학생이 직접 만들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연히 문제 제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 다 풀립니다. 다 설명하고 이거 암기한 다음에. 근데 어머니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만든 문제만 그냥 푸는 학생과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지가 만든 학생들, 어떤 애가 진짜 공부를 할까요? 얘죠. 예, 모든 학생들 전부 다 내신 문제 학생이 직접 만들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죠? 설명해서 자기가 만든 문제가 진짜 문제 나왔어요. 그 문제 틀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틀리죠.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시대 안 했던 건데 제가 시도합니다. 자, 문제 직접 만들기에 대한 영상도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올릴게요. 공부법이나 복습법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냥 단어 몇 개씩 외우는지 모르시죠? 애들이 학원에서 단어 100개 외우고 200개 외우고 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단어 보통 저희 학원 애들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기준으로 일주일에 300개, 400개, 500개 정도를 외웁니다. 너무 많이 애들이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학원에 애들이 오면 제가 가끔 애들이랑 내기를 해요. 교과서 갖다 얘기를 합니다. 야, 교과서 아무데나 펴봐. 나 이거 외울 테니까 너랑 나랑 한번 외워보자. 나 이거 외울 테니까 너는 한글 외워. 네가 나보다 빨리 외우면 내가 5만 원 줄게. 누가 이겨요? 제가 이깁니다. 왜요? 저 애들한테 시범 이거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다녔던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신 기간 때 저 선생님이, 저 원장쌤이, 저 영어쌤이, 제가 원장이니까요. 저 원장쌤이 진짜 영어 문장 한두 번 읽고 다 외우니? 한두 번까지는 아닌데 한 세네 번 읽으면 다 외우는 것 같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외웁니다. 제가 그렇게 외우는 방법을 저도 이렇게 얼굴 보시면 좀 나오시죠? 저도 내년에 이제 거의 되게 싫은 나이가 숫자가 좀 바뀌는데 나이가 정말 저도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학창시절 때 진짜 나라였죠. 암기하는 거는. 암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브레인 메모리랑 머슬 메모리 말씀드렸죠. 그게 1원입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특히 단어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단어 일주일에 몇 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단어 암기법 할 때 같이 올 때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법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복습을 한 번 하면 되는지 두 번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일 복습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제가 영상을 따라 올릴게요. 그때 가서 뭐 이거 구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관심 있으시면 구독하시던가 저한테 질문하시면 바랍니다. 자, 저희 학원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강제 퇴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요. 이게 왜 드러나네요? 잠시만요. 대상은요. 자꾸 말을 안 하네요. 예, 그냥 설명할게요. 모양이 좀 이상한데. 예,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예, 강제 퇴원은요. 그러면 이런 1등급, 2등급 이거 있는데 우리 학원 지금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어느 학원이나 다 이래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어머니께서 가끔 전화하시거나 전화 전혀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길 가다가 만약에 어머님을 만나면 어머니께서 10중 8구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희 애 잘하고 있죠? 물어보시면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못하고 있어요. 옆에 다른 부모님 계신데 정말 못하고 이제 숙제도 안 하고 얘 정말 엉망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그동안 못했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고 뭐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투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걸 빼먹었는데 투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얘가 오늘 단어시험 보는 걸 몇 점 맞았는지 한 달 동안에 결석 몇 번 했고 지각 몇 번 했고 시험 통과 몇 번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얘를 혼내든가 뭐하든가 직접 액션을 취하시든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한테만 맡기고 얘 잘하고 있죠? 이렇게 몽하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학원 시험지 그날 안 보내죠. 그죠? 그냥 한 달마다 성적표 보내나요? 안 보내죠. 이것 때문에 안 보낸 겁니다. 왜요? 얘 그만둘까 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약간 겁나는 게 뭐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약간 있었고요. 그거보다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못한 걸 아시면 아니면 제 능력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못했지만 내가 바로잡을 수 있다. 예, 이런 과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축적이 돼서
공부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다 묶이고 모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는데 제가 원래 구상하던 게 이거고요. 이 방식 강제 퇴원제도.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만 남긴다. 얘들은 내가 무조건 1등급 2등급 만든다. 이게 원래 제가 구상하던 겁니다. 10년 전부터 구상하던 건데 학원 차린 지 이제 2년정이 됐고요. 근데 이거를 못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예,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 못 드려서. 그리고 애들도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단어 저 20개 중에 2개 맞췄다? 이 얘기를 못 하죠. 왜요? 잔소리 들고 혼날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속이고 애들도 속이고 어머니는 무관심 가지시고 이런 게 악순환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 본 거 그날 바로 보냅니다. 어머니한테. 커멘트는 길게 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수업하고 이제 이거 시험 보고 해야 되니까 딴 거 해야 되니까 길게 안 할 테니까 가능하면 상담을 원하시거나 하시면 수업 시간 정규 시간 전이나 주말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이거 하고요. 월말마다 그 애들 성적표 보낼 거니까 성적표 안에 얘가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지금 태도가 어떻고 숙제 어떻게 오고 어떻게 될 거고 이걸 다 기록해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원 생계부를 제가 보낼 거니까 그거 보시고 심각하면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되기 전에 벌점이 10점 정도 쌓이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릴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상태인데 이거 될 것 같으면 얘 좀 위험하다. 저희 학원도 못 다닐 것 같다. 못 다니면 인솔 누가 책임지겠냐. 이 말씀 드릴 겁니다. 벌점 받는 기준 웬만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지각하는 거, 재시험 결석하는 거. 재시험은 말씀드렸듯이 다음날 나옵니다. 다음날 나오는데 정해진 시간에 안 나오면 그냥 5점 까는 겁니다. 숙제 안 해온 거 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까지 걸고요. 단어시험 통과 안 되는 거 2점. 해석이나 영작 불시험 통과되는 거 3점 가고요. 문제 설명 아까 보셨죠? 이거 33번에 답이 몇 번이니? 3번이요. 이게 아니고 왜 3번이니? 이거 때문에 3번이에요. 그럼 4번은 왜 답이 아니니? 이것 때문에 답이 아니에요. 그럼 왜 1번하고 2번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니? 이거예요. 주제문 어디니? 이거 자기가 설명 못하면 3점 까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써 있지만. 아셨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우리한 특징입니다. 영어 단어 해석 시험지 당일날 사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처음에 화나실 수 있어요. 화나시지만 어머니께서 정확한 자녀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셔야지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낼 거고요. 수학시험지는 사진 목요일마다 발송합니다. 자, 근데 목요일날 통과 안 되면 수학시험은 금요일날 또 복습시험, 재시험을 또 봅니다. 다시 보충을 나와야 돼요. 또 월말마다 수학이든 영어든 다시 한번 이제 성적표 발송합니다. 수학도 샘플 이제 강의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으시면 여기 저희 학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에 가면은 라이트센 수학 고1 이거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실 때. 자, 월말에 성적표 발송하는데 이 안에 생계부나 다른 것까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첨가가 되고요. 수시로 전화 상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얘가 지금 위험합니다. 10점 벌써 감점됐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벌만 있냐? 포상도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단어 암기왕 대회를 해서 무슨 공무원 단어 이런 거 안 봅니다. 고1 단어, 고2 단어 따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이거에서 단어 암기왕 대회에서 문화상품권 지급할 거고요. 모의고사 영어 1등급 달성하면 상장이랑 상장 이제 걸어서 이제 학원에다 게시할 거고요. 문상 3만 원권 지급합니다. 수학은 공통수학이나 나영 같은 경우는 1등급 달성 시 문상 3만 원이고요. 가형 2등급, 그러니까 이과 수학 어려운 거죠. 이거 달성했을 때 3만 원 지급합니다. 내신 1등급 달성하면 문상 3만 원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동기부여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학원에 다니실지 안 다니실지 어머니께서 이제 결정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반드시 희망대학을 정하시고요. 아까 대학 어디가 사이트 기억나시죠? 거기 들어가서 현재 내신이 몇인지 한번 환산해 보시고 얘가 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신이 몇가 되는가. 지금 몇 등급인데 이 등급까지 몇 등급 남아있다. 그러면 어느 과목에서 몇 등급 올리겠다. 이 계산이 쓰시죠. 꼭 그 계산 쓰신 걸 갖다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드라마 보시죠. 정기적으로 보는 드라마 있으시죠? 어제 저도 뭐 풍상시 어디 간가요? 제가 TV를 안 보는데요. 가끔 봅니다. 그거랑 하나뿐인 내 편인가요? 잘 기억 못하겠네요. 제가 잘 안 보니까. 거의 최수종 때문에 최수종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거는 거의 챙겨놓고 보는 편인데 드라마들 다 보시죠, 어머니들. 매번 보시죠. 근데 입시 설명에 얼마나 가세요?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희망대학에 대한 그 자료, 포트폴리오 이거 다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고려대 검색해서 했었죠. 없으시면
지금 저랑 같이 정말 반성을 같이 애랑 같이 하시고요.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계기가 돼서 입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우리 자녀를 반드시 인서울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